아들 H흥민은 런던의 비지 히스로우 공항에 상륙했습니다. 팬으로부터 박수나 파파라치, 카메라의 플래시가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대중의 의제에 있지 않았으며 클럽과 관련된 작업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계절 이후에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즐기고 싶었습니다. 공항을 떠나 그는 스웨트 셔츠, 검은색 청바지, 오래되었지만 편안한 운동화를 입었습니다. 그는 주목을 피하기 위해 후드를 약간 낮춥니다. 영국에서 그는 한국팀 주장이자 토트넘 핫스프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단지 평범한 청년이 되고 그의 자유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임대차를 타고 나서 아들은 런던 중심으로 곧장 갔다. 오늘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새 차를 직접 찾는 것. 그가 오랫동안 감탄해왔던 고급 스포츠카가 있었고 그것은 그것을 얻기에 완벽한 시기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런던에서 고급 클라이언트를 제공한 유명한 고급 자동차 대리점에 대해 들었으므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무 조건에서는 차를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편안한 환경에서 쇼핑 경험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약 1시간의 운전 후 그는 햇빛을 반영하는 유리창으로 인상적이고 장엄한 구조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 유명한 스타 및 정치인들이 자주 방문한 고급 자동차 대리점이었습니다. 밖에서 그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자랑스럽게 전시된 여러 가지 밝은 스포츠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 장식에서 직원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힘과 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채에서 나왔을 때 아들은 후드를 곧게 펴고 천천히 가게에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공기가 정교함으로 임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가의 향기의 향기는 카시트의 가죽 냄새와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맞춤형 의상을 입은 직원들은 고객과 우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이너 로브에 고객과 함께 고급 와인이나 고품질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게를 천천히 걸어가서 전시된 차를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색한 스포츠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접근하려고 했던 순간 그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눈은 그를 의심스럽게 보았다. 리셉션 뒤에서 일한 리암이라는 새로운 직원이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그를 인식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리점 근무 시간 동안 그는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의식 없이 무시되거나 추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영업팀인 제임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제임스는 아들을 빨리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흥미로운 생각을 하는 것처럼 팔을 건너 우수하게 웃었다. 제임스는 30년 동안 야심찬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거만했습니다. 현장에서 수년간의 일을 한 후 그는 첫눈에 사람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했습니다. 그를 위해 아들은 젊은 아시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는 조잡한 방식을 보고 아마도 외국 학생이거나 기술 산업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목소리가 낮은 부하인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를 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고 게시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웃으며 개입했다. 둘 다 웃으면 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하는 큰 실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은색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치료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존중으로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편견 없는 외모의 대상이었을 때 그것은 익숙했지만 이것이 교육 부족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암은 말은 물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야고보의 정치에 대항하는 것은 위험했다. 규칙에 도전한 직원은 쉽게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리암은 깊은 불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의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리셉션에 신중하게 다가가서 실버 차를 볼 수 있을까? 리암이 반응하기 전에 제임스는 다가갔다. 차가운 미소로 그는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서 천천히 말했다. 아, 당신은 그 차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과하지만 우리는 단지 볼만 차를 표시하는 상점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중고 섹션으로 이동하여 더 잘 맞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웃음이 가게를 통해 반향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을 청소하여 웃음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암은 그의 주먹을 환하게 닫았고 분노의 물결이 상승했지만 그는 개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분노나 불안 없이 제임스를 쳐다보았지만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팁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를 떠날 때 침착하게 말했다. 리암의 마음은 빠릅니다. 그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단 5분 안에 상점의 목적지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대리점을 차분하게 보이게 했지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은 갈등과 불만과 분노를 혼합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주목을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보 직원의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아마도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제임스와 다니엘은 매장 내에서 방금 떠난 고객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아시아인이 여기에 와서 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웃으면 커피를 마셨다. 제임스는 팔을 건너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무관심한 표현을 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가치가 있는 고객만 처리합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유리문이 다시 열리면서 그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련의 럭셔리 자동차가 주차장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차량이 햇빛에 빛나고 직원과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차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CEO인 조나탄보다는 인상적인 성숙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내부로 갔을 때 날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나탄을 보고 자매는 신속하게 미소를 짓고 전문적이고 복종적인 자세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조나탄 씨는 그를 여기에 두는 것이 영광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임스는 아들과 함께 사용한 것과 매우 비슷하지 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차례로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다니엘이 마침내 제임스에서 멈췄다. 당신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까? 조나단은 호기심과 견책을 전달하는 어조로 물었다. 제임스는 망설였지만 곧 그렇지만 고객은 대상 고객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이트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청중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나단은 침투하는 모습으로 천천히 대답했다. 방은 침묵했다.
그곳에 있던 다니엘은 긴장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나단은 계속했다. 우리의 주요 투자자, 나 파트너 중 한 명이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없습니까? 제임스는 충격을 받고 대답했다. 그러나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나단은 가게 문을 보고 아들이 다시 들어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후드와 청바지와 함께 매우 컷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현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경계하고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스스로 말을 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는 인턴으로 보이는 청년을 만나 친근한 모습을 주었다.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 물었다. 리암이라고 불리는 청년은 놀랐지만 리암이라고 빨리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리암은 기회를 보았고 그의 희망은 불을 붙였습니다. 조나단은 리암을 보고 웃었다. 리암, 당신은 방금 효과적인 직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장소를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리암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승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미소를 담을 수 없었다. 한편 제임스와 다니엘은 행사의 턴어라운드를 믿지 않고 가게를 떠났다. 아들은 다시 그가 보려고 했던 스포츠카에 감탄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몸을 애무하고 새 직원에게 돌렸습니다. 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는 대답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은 즉각적이고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차에 정착하여 손아래 가죽 스티어링 휠과 그 앞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순간을 즐겼을 때 그의 생각은 대리점에서 방금 살았던 경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삶에서 많은 판단을 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 경험은 그의 입에 쓰라린 맛을 남겼습니다. 아들을 가장 귀찮게 한 것은 제임스나 다니엘의 오만이 아니라 리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침묵이었고 부당한 행동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대리점 내부는 여전히 긴장의 공기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감히 하지는 않았지만 날씨는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들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라는 것이 분명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운영할 때 더 이상 옵션이 아닐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제임스와 다니엘은 남은 생애 동안 비전이 부족한 무게를 들고 떠났다. 조나탄은 위기를 변명하거나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심각한 외관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운영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고급 자동차 대리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굳게 말했다. 조나단이 리암을 보았을 때 그는 시선을 긴장하게 돼 돌렸다. 그는 아들을 돕고 자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자신을 완전히 배치할 용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관리자 아래에서 일할 것이며 그것을 훌륭한 직원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조나탄은 리암에게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 임무를 지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불안하고 다른 희망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임스와 같은 사람들의 시간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매장을 분노하거나 복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보복이나 피상적 인사과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향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무가 늘어서 있는 길을 따라가서 창문을 열어서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단순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결코 잊지 못할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지 말고 대리점이 모든 사람이 평등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환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들 항민은 런던의 주요 거리를 운전하여 방금 일어난 일을 마음에서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외모로 만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반영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날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메시지를 알림으로써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조나탄의 메모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재구성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만나자. 아들은이 회의가 단지 논쟁의 여지가 아니라 대리점의 운영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를 알고 약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대리점 내에는 여전히 염려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직원들은 임박한 변화에 대해 간절히 염려했습니다. 일부는 제임스와 다니엘이 떠난 것에 의해 안심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중 새로운 관리자 인 리암은 어깨에 큰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신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상회의가 소환되었습니다. 조나단은 직원들을 침투하면서 서서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대리점의 모호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다고 청년은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을 느꼈다. 만약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됩니다. 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압력은 좋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하십시오. 이 원칙을 따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리암은 결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나서 아들은 런던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이 하나만 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리점과 그곳에서 일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대리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투자 거래에서 재무 고문으로 활동한 그의 오랜 친구 인 알렉스가 그를 동반했습니다. 알렉스는 대리점에서 아들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다. 입국하자 그들은 조나단의 지침에 따라 양보대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은 훨씬 더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 중 일부는 여전히 적응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그곳에서 일한 베테랑 직원 인 카랭과 관련된 그룹은 분명히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누군가가 여기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들과 알렉스가 들어왔을 때 카렌은 즉시 아들을 인식하고 미소를 강요했습니다. 방문을 위해 예약했습니까? 그는 냉소적 인어조로 질문했다. 아들은 투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암은 현재 서비스 감독자 중 한 사람인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형민. 오늘 도와드릴까요? 그는 진정한 열정으로 말했습니다. 카렌은 짜증이 났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인턴입니다. 라고 그녀는 해고했다. 그때 조나단은 그의 방을 떠났다. 우리의 새로운 정책을 기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카렌이라고 그는 말했다. 여기에 아무도 외모를 위해 의뢰인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카렌은 말이 없지만 표현을 경멸한 특징으로 바꾸었지만 몇 단계를 거꾸로 바꾸었지만 그 진노는 여전히 그 안에 펄럭였습니다. 아들은 알렉스를 보고 웃었다.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리암은 방금 도착한 아들의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신중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일 뿐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를 왕처럼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직원인 조르제는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해 돌아올 것입니다. 아들은 이러한 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잘 알려진 사업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모델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조수와 동행, 한 놀라운 사업가인 리차드였습니다. 직원들은 곧 자신의 존재를 알았고 카렌과 조르제는 빠르게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리차드 씨,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카렌은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리차드는 조르제의 봉사에 불만을 품고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이 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능숙하게 질문했다. 유감스럽게도 조지는 모든 것이 실수라고 말했다. 그때 조나단이 개입했을 때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리차드 씨, 서비스 시스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완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만을 표명했다. 이 변경을 수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십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카렌과 조지에게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그들이 방금 저지른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침착하게 보고 있는 조나단은 리암을 보고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매장은 완전한 재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리암은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손을 흔들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 후 그 모든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조나단은 변화가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를 희망하면서 상황에 직면했다. 변화는 긍정적 인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은 직원들은 자신의 입장이 해고되는 것을 보거나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대리점을 처음 방문한 지 1년 만에 그는 돌아와서 기술 영역의 젊은 사업가 인비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차별에 직면했고 변화를 면밀히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이런 유형의 치료를 겪었습니까? 그는 대리점의 새로운 표준에 감탄하면서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지만 변화는 각 고객과 모든 상황을 대하는 방식에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건너 리암이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매장은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변화가 단순한 형식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에 아들과 그의 친구들은
새로운 변화뿐만 아니라 그녀가 모두에게 제공한 기회를 축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새로운 장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 변화는 의식적인 행동, 세심한 외모,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차별 행위로 시작한 것은 존중, 전문성,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